여기 김언희. 밥상 한가운데로 시커먼 도랑이 흐르는 여기. 더운 김이 훅훅 끼치는 여기. 냉장고 아래 죽은 쥐가 넝쿨을 틔우는 여기. 이불 속 당신과 나 사이에 차짓한 죽음이 누워있는 여기. 언제까지나 누워있을 여기. 혼이불 아래 죽은 입이 캄캄하게 벌어져 가는 여기. 언제 어디서 내가 살인자였던가를 증언하는 입, 혀, 떨어진 저 입이 진짜 내 옆 입인 여기. 애도가 매도인 여기. 이 푹신푹신한 매립지, 산 것들로 매립된 내 발밑의 이 매립지. 제3회 세계 곱창 축제 커다란 현수막이 너풀거리는 여기. 죽어서 사람이 된 짐승들이 즐기면서 발광하는 여기. 다리도 머리도 없는 그림자를 투망처럼 끌고 다니는 여기. 개처럼 혓바닥으로 숨을 쉬어야 하는 여기. 내 마음이 나무젓가락처럼 소리내어 꺾어지는 여기. 어느 누구도 바닥이라고 믿지 않는 여기. 앉은 자리에서 죽도록 굴러떨어지고 있는 여기. 더 굴러떨어지고 싶은 여기. 추락이 쾌락인 여기. 면도날 같은 햇빛이 망막을 긋고 가는 여기. 이제 속여야 할 과거도 없고 과거도 없는 여기. 누군가 태어나려면 누군가 죽어야 하는 여기. 죽어야 한다면 바로 내가 죽어야 하는 여기. 다른 시입니다. 공, 손미. 공놀이 시간. 네트를 넘어 모르는 공이 떨어졌다. 아무도 가져가지 않는 도형이 울먹인다. 떼어내야 하는데 받침도 없이 받쳐주는 것도 없이 날아왔는데, 내 분비물을 먹고 풀이 자라야 하는데, 뒤덮어야 하는데, 사라져야 하는데, 모서리에서 처형당하는 그림자와 함께 돌아가야 하는데, 나를 만들던 사람을 만들던 사람을 만났던 유일한 공. 죽지 않는 사람들에게도 당신도 공이라고 말해줘야 하는데, 받침도 없이 받쳐주는 것도 없이 굴러가고 있는 당신에게, 입과 귀를 버리고 도망가는 당신에게, 매일 같은 복도를 걸어갔다가 돌아 나오는 당신에게, 당신도 공이라고 말해줘야 하는데, 때리기만 하고 받침도 없이 받쳐주는 것도 없이 떨어지는 공. 병실에서 공이 분만하는 공. 공을 닮은 공의 얼굴에 묻은 손들. 어떤 육체가 처음으로 제 자신을 끌어안고 굴러오는데 누가 파먹었을까? 저장된 반항을. 다시 태어난다는 것은 입구를 찾고 있었는데, 언젠가 찍고 나온 입구가 있었던 것 같은데, 거기로 가야 하는데, 출석하고 싶은데, 수북한 풀로 뒤덮인 거기로 가야 하는데,
네, 16장 좀 시를 길게 쓰는 방법에 대해서 이렇게 논하고 있습니다. 짧은 시를 선호하지 않는 이유가 있다. 꼬리물기 방식을 활용하라. 꼬리물기 플러스 변화주기 방식을 적용하라. 문장의 호흡을 길게 하라. 타인과 밀착해서 대화하라. 네, 이번 영상에서는 문장의 호흡을 길게 하라라는 부분입니다. 작품 들어가기 전에 좀 몇 가지 살펴봐요. 문장의 호흡이 길어질 때 생길 수 있는 문제점. 문장이 길어지면 상당히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길 수 있죠. 문장을 길게 쓰다 보면 중언 부언하는 경우도 있고, 또 군더더기가 많아지는 경우도 있고, 또 여기서 말하는 긴장감이 떨어질 수도 있고, 어법이 틀리기도 하고, 리듬감도 약해지고, 문제점들이 참 많아집니다. 그래서 그런 이럴 때 어떤 그 긴장감을 유지하려면 긴장감 있는 어조가 긴장감 있는 어조와 긴장감 있는 정황을 가지고 써야 된다. 그러니까 긴장감 있는 어조를 써야 되고 긴장감 있는 정황을 가지고 써야지 대충 접근했다가는 중언 부언하고 또 뭐 군더더기 막 달리고 그럴 수도 있겠죠. 네, 그럴 위험성이 있다고 해요. 온유를 살리기 위해서 리듬이죠. 온유를 살리기 위해서는 반복과 쉼표를 사용하는 방법이 있다. 이거 아주 중요한 것 같아요. 반복과 쉼표 이렇게. 반복과 쉼표는 잘 활용하면 좋은데 자칫하면 했던 말 또 하고 했던 말 또 하는 수가 있죠. 그럴 때는 아주 위험합니다. 네, 그래서 문장의 호흡을 길게 끌고 갈 때는 상당히 조금 뭐랄까요, 많은 연습이 필요해요. 그리고 이 호흡을 긴 시를 쓸 때 유의할 점, 네, 아주 중요한 점이죠. 리듬감을 살리고 긴장감. 네, 다시 한번요. 호흡을 긴 시, 그런 시를 쓰려고 할 땐 특히 리듬감과 긴장감에 신경을 써야 된다라고 해요. 네, 여기 김언희 시인의 시입니다. 이 시, 여기라는 시, 이것도 조금 그 의식의 흐름을 따르고 있어서 조금 포착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이 시 전반적인 분위기는 어떤 뭐랄까요, 끝나지 않는 여기의 의미들, 아주 다양하게 뭐랄까요, 어떤 그 규정할 수 없는 여기에 의미, 그런 의미들을 어떤 표현하고 있는데, 한마디로 여기를 규정 짓는 것은 불가능해요. 왜냐하면 읽는 사람마다 다르게 느껴지는 지점들이 있기 때문에 대체적으로 삶과 죽음의 경계 또는 죽음과 삶의 경계를 많이 표현하고 있는데, 그래서 딱히 그렇게 잡기도 어려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워낙 다양하게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대하여 어떤 시인의 의식, 그 의식에 맡겨서 여기에 대한 어떤 시적 진술을 하고 있는 듯해요. 그래서 딱히 여기가 무엇인가라고 규정할 수는 없지만, 네, 우리가 그 여기에 대한 시인의 상념이 뭔지는 짐작할 수가 있죠. 네, 그래도 여러분도 이렇게 한 번씩 이런 비슷한 시를 써보는 것 아주 중요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상상력 훈련도 되고 또 자기의 의식의 흐름에 어떤 글쓰기를 맡겨보는 연습도 아주 중요한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들어갑니다. 밥상 한 가운데로 시커먼 도랑이 흐르는 여기. 네, 잘 생각해 봐야겠죠. 밥상 한가운데로 시커먼 도랑이 흐르고 있대요. 이게 무슨 말일까요? 이제 밥은 가족들끼리 먹는 건데 그 사이에 시커먼 도랑이, 뭔가 불길한 흐름이 있는 여기에 대한, 그러니까 여러 가지 여기를 계속 이렇게 여기의 종류를 이렇게 지금 나열하고 있어요. 의식의 흐름에 따라서 더운 김이 훅훅 끼치는 여기,
냉장고 아래 죽은 쥐가 넝쿨을 틔우는 여기 죽은 존재가 넝쿨을 틔운다. 넝쿨은 그 땅에 기어다니는 어떤 식물을 넝쿨이라고 하죠. 칡넝쿨이 있죠. 또 근데 이제 인동덩굴처럼 나무를 타고 올라가는 식물을 덩굴이라고 해요. 덩굴. 그리고 또 쭉 뻗어나가다가 치렁치렁, 그러니까 그 영춘화처럼 치렁치렁 밑으로 내려가는 그런 덩굴 식물을 넌출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넝쿨, 넌출, 덩굴 구별할 수 있겠죠. 네. 그리고 또 다른 여기가 있어요. 이불 속 당신과 나 사이에 차디찬 죽음이 누워있는 여기. 네. 그리고 언제까지나 누워있을 여기. 그리고 혼이불 아래 죽은 입이 캄캄하게 벌어져 가는 여기. 언제 어디서 내가 살인자였던가를 증언하는 입, 혀 떨어진 저 입이 진짜 내 입인 여기. 참 복잡한 여기네요. 그렇죠. 애도가 매도인 여기. 애도와 매도를 여기서 매도는 이렇게 팔아 넘긴다 이런 뜻이 아닌 것 같아요. 하여튼 매도한다. 우리가 사람을 왜 매도하고 그러냐 할 때 욕을 심하게 하는 경우를 매도한다 그러죠. 아주 굉장히 그 심한 어떤 욕을 하는 것, 그런 것을 매도라고 그래요. 그래서 애도가 매도인 여기. 이렇게 또 이 푹신푹신한 매립지 산 것들로 매립된 내 발밑에 이 매립지. 제3회 세계 곱창 축제 커다란 현수막이 너풀거리는 여기. 네, 이런 시 한 번씩 써보는 거 참 재밌을 것 같아요. 네, 여기 빨간 것 좀 설명 좀 할게요. 제 몇 회 할 때 제는 접두사기 때문에 무조건 붙여 써야 돼요. 뒷말하고 이렇게 무조건 붙여 쓰고 3회는 띄어쓰는 거 숫자도 명사 어떤 체온과 체언이기 때문에 한글 맞춤법에 따르면 문장의 각 단어는 띄어쓴다 라고 하죠. 그래서 띄어쓰는 것은 원칙이고 숫자와 뒤에 한글은 이렇게 붙여 쓰는 것이 가독성을 위해서 더 편하니까 붙여 쓰는 게 허용되는데 대부분 이렇게 붙여서 씁니다. 네, 왜냐하면 가독성을 위해서 읽기가 쉬워요. 그리고 커다란 현수막이 너풀거리는 여기. 그렇죠. 죽어서 사람이 된 짐승들이 즐기면서 발광하는 여기. 네, 여기에 대한 그 사유가 계속 의식이 여기에 대한 시인의 의식이 계속 달라지고 있어요. 이렇게. 네. 그리고 죽어서 사람이 되기 전에는 사람이 아니었겠죠. 죽어서 사람이 됐대요. 그 짐승들이 즉 사람이죠. 알고 보면 발광하는 여기라고 합니다. 네. 그리고 다리도 없는 그림자를 투망처럼 끌고 다니는 여기. 개처럼 혓바닥으로 숨을 쉬어야 하는 여기. 이 부분 우리가 이렇게 탁 바꿔서 표현할 수 있으면 참 아이디어 좋죠. 원래는 우리 같으면 어떻게 표현해요? 개처럼 혀를 내놓고 숨을 쉬어야 하는 여기. 이렇게 표현했겠죠. 근데 이 시인은 바로 혓바닥으로 숨을 쉰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탁 바꿔버렸어요. 아주 재치있게 표현했죠. 이게. 네. 이런 게 이제 논리적으로나 과학적으로는 말이 안 되지만, 네. 그런 걸 역설법이라고 하죠. 이렇게 표현하는 거. 오히려 더 진실이 보이는 그런 표현이죠. 내 마음이 나무젓가락처럼 소리내어 꺾어지는 여기. 어느 누구의 바닥이라도 어느 누구도 바닥이라고 믿지 않는 여기. 네, 딱히 어려운 부분은 없죠. 이렇게 딱히 어려운 부분은 없는데 워낙 어떤 여기에 대한 의식이 다양해지니까 혼돈스러울 뿐입니다. 이렇게 앉은 자리에서 죽도록 굴러떨어지는 여기. 더 굴러떨어지고 싶은 여기. 추락이 쾌락인 여기. 네, 추락이 쾌락인 여기래요. 네,
그 다음에 면도날 같은 햇빛이 망막을 긋고 가는 여기. 이제는 속여야 할 과거도 없는 여기. 누군가 태어나려면 누군가 죽어야 하는 여기. 죽어야 한다면 바로 내가 죽어야 하는 여기. 여기라는 여기. 여기라는 어떤 그 하나의 어떤 대상을 가지고 계속 반복과 병치를 통해서 이런 어떤 의식, 여기에 대한 의식을 계속 다양하게 어떤 맡겨보는 것, 이런 건 아주 중요한 것 같아요. 네, 다음 시 넘어갑니다. 이 시는 참, 네, 개인적으로 좀 참, 뭔가 좀, 뭐랄까요, 개인적으로, 제가 실존주의, 그러니까, 실존주의 철학을 좀, 그죠? 실존주의, 그러니까, 브렌타노, 후설, 하이데거, 사르트르, 이런 사람들 좋아하는 분들은 이 시가 참 좋을 겁니다. 네. 그래서 손미, 공놀이 시간이라고 했네요. 공놀이 시간, 동음 이의어라고 해요. 영어로 하모님, 동음 이의어, 하모님, 스펠 맞죠? 하모님 또는 뭐 하모님, 호모폰이라고도 하죠. 폰, PHONE 이렇게 이걸 동음 이의어라고 하는데 이런 거 이제 음만 글씨가 아주 똑같은 거 이런 것을 하모님이라고 하고 이건 소리만 똑같은 것을 하모폰이라고 하는데 실제로는 구별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냥 동음 이의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네. 그래서 공인데 공 하면 생각나는 단어가 뭐 있을까요? 그죠? 가지고 노는 공이 있을 것이고 한자어 빌공자도 있을 것이고 그죠? 네, 그런 별로 생각나는 게 없죠. 공놀이 시간, 이게 이제 둘을 생각하면서 읽으시면 아주 쉽습니다. 공놀이 시간이요. 공놀이 시간 둘 다 생각하셔야 돼요. 네트를 넘어 모르는 공이 떨어졌다. 네트를 넘어 모르는 공이 떨어졌다. 아무도 가져가지 않는 도형이 울먹인다. 네. 아무도 가져가지 않는, 왜 아무도 안 가져갔을까요? 공은 실제 가지고 노는 공은 어떻게 됐어요? 비어 있죠. 그 의미가 딱 통해요. 한자어 빌공자하고 둥근 공도 속이 비어 있죠. 네, 그래서 아무도 가져가지 않는 공 비어 있어요. 네, 떼어내야 하는데 받침도 없이 받쳐주는 것도 없이 날아왔는데 오긴 왔어요. 네, 공으로 왔어요. 네, 굴러왔어요. 공으로 굴러왔고 또 갈 때도 공으로 가겠죠. 그러니까 비어 있는 것. 네, 무소유 뭐 이런 말 많이 들어봤죠. 굉장히 불교적 시입니다. 내 분빔을 먹고 풀이 자라야 하는데 뒤덮어야 하는데 사라져야 하는데 모서리에서 처형당하는 그림자와 함께 가야 하는데 네, 왔던 곳으로 돌아가야 해요. 이것도 다 공의 일이죠. 네, 무 또는 없을 무 또 공의 문제예요. 나를 만들었던 사람을 만났던 유일한 공. 자, 나를 누가 만들었어요? 공이 만들었어요. 네, 빌공이 빌공. 여기서 좀 뭐 하나 설명하고 넘어갈게요. 좀 그러면 이해가 더 잘 될 것 같아요. 빌공자 아공이라고요. 아공. 여기서 아공이 있고 또 법공이 있습니다. 불교 용어 중에서 아공과 법공이 있는데요. 네, 이 아공과 법공, 그러니까 아공은 나자의 빌공자예요. 네, 나라는
콩. 네. 또 법공은 법법자의 빌공자고. 그러니까 나라는 자라는 그 존재는 어떤 그 다섯 가지, 그러니까 아공이라는 것은 나자의 빌공자인데, 자라는 것, 즉 나라는 것, 나라는 존재는 불교에서 오온이라고 그래요. 오온. 그러니까 색수상행식이라고 해서 육체와 감각과 상상과 또는 마음의 작용과 의식으로 이루어진 어떤 그 구성체에 불과하다. 그러니까 실제 참 나라고 하는 것은 없다라고요. 그러니까 진짜 나라고 하는 것은 없고 실체가 없는 말이고 다 비어있는 공이다 라고 표현한 그런 의미를 갖는 것, 그것을 아공이라고 해요. 법공은 우주 만물이 그러한 거죠. 우주 만물, 그러니까 법공은 모든 존재하는 물건들이 어떤 인연에 의해서 그냥 존재하는 것이지죠. 인연. 그러니까 우주의 만유라고 하죠. 불교에서 만유. 그러니까 온갖 물건들이 우주에서 존재하는데 그것들은 자아가 실제 참 나가 없듯이 실제가 없다는, 실체가 없는 존재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다 공이다 이래요. 그래서 이제 이걸 보시면 나를 만들던 사람을 만났던 유일한 공. 나를 만들던 사람도 공이죠. 아무것도 없어요. 실체가 없는 존재인 거죠. 네, 죽지 않은 사람들에게 당신도 공이라고. 네, 그러니까 죽지 않은 사람도 공이고 다 공이에요. 실체 없는 존재들이죠. 받침도 없이 받쳐주는 것도 없이, 자꾸 없이라는 말이 나오죠. 이렇게 없을 묻자. 네, 온율도 살아나고 참 긴장감도 살아나고 좋죠. 굴러가고 있는 당신에게 입과 귀를 버리고 도망가는 당신에게, 입은 말하는 거고 귀는 듣는 거죠. 그런 거 다 버리고 도망가는 당신에게 매일같이 목도를 걸어갔다가 돌아 나오는 당신, 갔다가 돌아오는 거, 공으로 가고 공으로 돌아오고 그런 것도 다 공이죠. 당신도 공이라고 말해줘야 하는데, 네, 맞아요. 다 공이에요. 공. 없을 묻자. 네. 그리고 자꾸 없이가 나오죠. 공의 의미죠. 때리고 때리기만 하고, 네, 받침도 없이 받쳐주는 것도 없이 떨어지는 공. 네, 가지고 노는 공도 속이 비어 있는데 한자어 공도 빌공자고 참. 네, 병실에서 공이 공을 분만하는 공. 그러니까 앞에 공은 어머니일 것이고 뒤에 공은 자녀겠죠. 뭐 그렇게 생각 안 하셔도 괜찮고요. 아무튼 우리 공이 여기가 꼭 병실이 아니어도 되겠죠. 병실이 아니어도 되고, 이 만유, 그러니까 세상 모든 존재들이 생겨나는 것은 다 공에서 생겨난다는 공이라는 거죠. 네. 이 세상에 존재하는 만유는 다 공인데 그 공도 공에서 생겨난 거죠. 그러니까 아들이 또는 딸이 엄마 이것에 생겨나는 것도, 아들도 딸도 공인데 엄마도 공이라는 거죠. 네, 그런 식으로 다 공이라는 거예요. 우주 만물이. 공을 닮은 공의 얼굴에 묻은 손들. 네, 손도 공이고요. 잠시만요. 어떤 육체가 처음으로 제 자신을 끌어안고 굴러오는데 누가 파먹었을까? 저장된 방향을. 다시 태어난다는 것은 입구를 찾고 있었는데 언젠가 찍고 나온 입구가 있었던 것 같은데 거기로 가야 하는데 출석하고 싶은데 수북한 풀로 뒤덮인 거기로 가야 하는데 결국 공으로 가야 하는 데죠. 네. 이 문장은 아예 공이니까 문장 자체가 한 문장도 여기 앞에 첫 문장은 완성이 됐군요. 뒤에는 문장이 완성이 안 되죠. 계속 그냥 하나로 완성이 안 되고 그냥 공인 상태로 계속 이어지고 있어요. 이것도 어떤 공에 대한 어떤 사유가 계속 흘러갑니다. 근데 이제
이런 시를 꼭 한번 써봤으면 좋겠어요. 네, 이런 시를 쓴다는 것은, 그리고 이렇게 길게 써본다는 것은 사유를 길게 끌어갈 수 있는 능력을 의미하기 때문에, 네, 그리고 또 하나, 어떤 여기서는 공이고, 이 공이라는 단어 하나를 가지고 이렇게 길게 사유할 수 있는 능력은 굉장히 중요하죠. 네, 이것은 사유의 확장 또는 연장 뭐 이런 것들의 훈련을 위해서도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꼭 한번 연습해 보세요. 그리고 잠깐만요. 네, 지금까지 문장의 호흡을 길게 하는 방법에 대해서 두 시인, 그러니까 손미 시인의 공과 그리고 김언희 시인의 여기라는 시를 통해서 함께 감상해 봤습니다. 감사합니다.